자, 보수의 신속한 종말이 필요한 시대에 답답한 속을 깊이 있고 치열한 평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인규의 핫스팟 매주 금요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남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마치 국민을 상대로 제2차 계엄을 선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로 끝난 담화를 보자 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거리에 나와 탄핵을 외쳤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끓어오르며 좀처럼 삭히기 어려운 지금 꼭 만나 뵈어야 할 분이시죠.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인사이트가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현인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반가운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일주일만을 기다리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뭐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그냥 활약이 뭐 대단하시더만요. 아직 소개 안 들었습니다. 소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매주 함께하고 계시는 저의 동반자이십니다. 검찰 폭격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우리 김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텐션 좋으십니다. 예. 그 경기도당 유튜브는 잘 돼요? 네? 경기도당 유튜브. 경기도당 유튜브는 아직 제가 출연을 안 해봐서. 아 그래요? 예. 전수미 변호사가 총선 전까지 했었는데. 예,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아마 상견례 하니까. 아, 이제 그러시구나. 뭐, 예. 요새 뭐 근데 지금 날이 아니죠, 날이 지금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난이. 이게 지금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경기도당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난을 진압해야 되는데 예. 이거 끈질깁니다. 아직 좀 남았어. 예. 아니 의원님 이번 한 주는 좀 의원님께는 굉장히 남달랐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겨울 휴가 다 날라가고. 아니 비행기 티켓도 다 예매하셨을 텐데. 그거 우리 딸이 대신 가기로 했어요. 대신 휴가를 반납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딸은 예. 뭐 횡재를 했지. 횡재를. 아버지는 바쁘고 나라를 위해서. 따님은 우리 집사람이 역사 교사거든요. 역사 교사들하고 가면은 좋아요.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간다니까 그 역사 교사들도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놈의 사태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그 자리에 우리 딸이 대신 국가가 내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의원님 가시면 안 되죠. 김종대 의원님이 이 내란을 좀 평정을 해 주셔야죠. 진압하셔야 됩니다. 내란을 진압을 하셔야 되니까. 무슨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네. 근데 내란치고는 정말 동기나 모든 게 좀 이런 말하면서 그렇죠. 너무 좀 짜친다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지, 짜치죠. 짜칩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그 많은 분들 화가 나셨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본격 그렇지. 주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해 질세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이자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해 질세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 경선에 참여해서 또 내란이라는 규정을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자의 대국민 담화 의원님 좀 어떻게 어제 보셨습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뭐 또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을까 저 미친 자의 담화를. 예.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다른 측면의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럽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죠. 제왕적 대통령제죠. 87년 이후로 너무 권력이 한 사람이 쏠려 있다. 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예.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헌법에 있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 헌법에 산하기관 공직자들 3,000명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누가 어디 써 있습니까? 예. 근데 하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런 어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권력이 헌법에 나온 거 그 이상이에요, 실제로는. 너무 권력이 많고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제 담화도 그렇고 전에도 그 보수정 대통령들의 이런 걸 보면 문득 느끼는 거는, 근데 정작 이분들은 이 권력도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부족하다 느끼죠. 예. 그러니까
사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라 그러지만은 행정부에 완전히 쏠려 있어서 거의 그 이상의 권력자가 없는데 이건 예. 미국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많은 거예요. 훨씬 세죠. 지구상에서 거의 뭐 제일 최고로 많다고 봐도 과언이 그래서 아니겠네요. 약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의 어떤 과도한 권력 집중인데, 예. 근데 정작 본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그 욕심이. 예. 그러니까 예산권, 뭐 거부권, 뭐 또 뭐 사명권도 인사권, 있고, 뭐 사명권에다가 예. 이 개헌권은 사실 사문화된 권한이거든. 다른 그렇죠. 것들은 행사를 더 많이 해서 문제지만 이건 예.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까지 불러들이는 거 보면은 이 권력도 부족해. 이런 생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무슨 제왕적 권력이야. 제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실제 왕이 되고픈. 예.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예. 그리고 12.12가 어제 담화 발표한 날인데 그게 왕왕자라고. 십자에다가 이자를 붙여봐. 그렇죠. 왕자죠. 어떻게 돼? 왕자가 두 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손바닥에도 왕이지만 실제 사고가 이 사람은 대통령의 외양을 쓴 어떤 제왕적 권력, 진짜 제왕이 되고 싶은 거지. 야. 그 광해에 나오면 왕이 되고 싶소이까 예.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할 때 감동적이잖아. 네. 이런 걸 윤석열은 좋아해. 좋아해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사와 영웅을 꿈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권력 갖고는 부족해.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제력이 잃어버려서 여기서 이제 광기가 나오는 건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판타지, 일종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집양성이 예. 극단적 수준으로 치밀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몇 가지 뭐 트리거가 된 계기는 있었어요. 뭐 한동훈 문제도 있었고 명태균 문제도 있었고 김건희 문제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나의 대통령 권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봤고 그래서 더 많은 그 권력을 나는 요구한다. 그걸 방해하는 야당은 쓸어버리겠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인식 체계로 쭉쭉 가는 어떤 초현실주의가 있었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러면 어제 저는 가장 눈에 좀 처음에 들어왔던 게 광란의 칼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갖다가 내란 선동죄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어제 좀 내는 것 같은데 광란의 칼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제. MZ의 그 응원봉이 응원봉 막 세계에서 그 MZ 응원봉 뭐 다 뻑간 거 아니에요.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남 군중인 줄 알았더니 저기서 댄스 타임을 하고 LED 응원봉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저렇게 하는구나. 앞서가요. K처치 아니, 전 세계에서 맨날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는데 저 사람들 모여갖고 댄스 파티를 하는 거 보고 대중가요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광란의 칼춤으로 보였다. 저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내란 수계 자체가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뭔가 이게 꼬이면서 이태원 참사 있었죠. 뭐 그 이후로도 뭐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바이든 날리면 맨날 욕만 먹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가면 욕만 먹고 그냥 뭐 모자르네, 바보네, 미치광이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의 자존감을 좀 키우려고 보수 유튜버들의 좀 많이 정신적으로 의존을 한 것 같다. 그걸 보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많이 채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망성에 자꾸 자기 합리화, 망상에 사로잡혔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 딱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어. 그때도 육성에서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사람은 당이 말이 많네 그냥 이런 얘기 내가 지시하면은 뭐 그냥 해. 그냥 해. 하라면 해. 하라면 해. 그냥 내가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책임 안 지잖아요. 예? 책임도 잘 안 지잖아요. 아니 이제 본인이 뭐 일단 내란의 수계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까라면 까라지 그러니까 말 많은 게 싫어. 그럼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이 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게 사실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휴전이에요. 휴전이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좀 행정부에 과하게 권한을 몰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장기 집권을 꿈꾸니까 5년 단임제로 한 건 아닙니까? 국민들도 질려가지고 개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이 없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게 싫어. 근데 야당 국회의원을 2년 반 동안 추노꾼처럼 쫓아다녔는데 그럼 야당 국회의원들이 원내 192석 얻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안 떠들면 본인들이 죽어. 검찰이. 그러니까 계속 떠드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떠드니까 하루 종일. 멘탈이 붕괴돼. 말이 많어 이거지. 화가 많이 나서. 거기다가 한동훈까지 말이 많잖아. 그렇지. 예. 사방에 적이 많아. 저는 그래서 예.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 예. 그러한 그 망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권력자 자존감이 떨어졌던 게 예.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검사 특유의 까라면까지 뭐가 말이 많아. 검사의 문화 그렇죠.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다. 망상과 검사의 잔재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분석해 주셨는데 의원님 어제 윤석열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너무 아깝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국회를 장악한 적이 없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도 경찰이 맞고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어간 거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거짓말, 그 법적인 해석과 좀 첨부를 해가지고 요거 나중에 윤석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인지 의원님 그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요게 오늘 한겨레 칼럼에 제가 쓴 거예요. 네. 그 계엄 상황에 대한 거짓말만 다 짚어서 거짓말입니다, 다. 예. 그랬는데 비무장 병력 300명 보냈다. 네. 그랬는데 저기 예정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300명인데 공중에서 되돌아간 부대도 있다. 여의도로 오다가. 그렇죠. 회항을 했다. 회항을 돌아갔다는 했다. 거죠. 예. 상공수입니다. 상공수 헬기가 방향을 바꿔서 부대로 돌아갔어요. 예. 그다음에 대기 중인 부대는 7공수와 13공수입니다. 아니 7공수, 13공수까지 하면 이제 1000명 단위로 올라가거든. 와. 예. 그다음에 저기 점령하는 게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사 MBC까지예요. 예. 그리고 민주노총도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출동 대기가 계엄 하루 전날인 12월 2일 날 내려졌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의사당 점령하는 707 부대는 그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간 선발대고 그 외에 구공수도 있고 저기 계속 그 증원 부대들 거기다 경찰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쇄를 했던 거야. 국회를 막았습니다 그날. 예. 명확하게. 그랬는데 그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 봉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소집한 게 10시 42분입니다. 10시 42분. 그런데 국방부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10시 43분입니다. 군조치보다도 빨라. 아니 본인이 국회 오면서 핸드폰을 라이브 방송을 한 거야. 지금 당원들은 빨리 모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국회로 시민들은 와주십시오. 신속 전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 빨랐던 거지. 내란이 2시간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유심히 보거든요. 예. 근데 계속 저는 김용현 위험한 인물이다 수십 번을 얘기했다고. 제일 의원님께서 많이 그때 특전사도 콕 집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특전사가 온 게 더 위험하다. 특전사 문제다. 그다음에 김민석, 박선원 의원 등이 이 계엄에 대한 그 계엄 예고 내지는 경고 발령을 무수히 많이 했다. 국회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 있다 그러면 야 진짜야? 그다음에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고 야당이 담화 끝나자마자 10분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결집을 한다? 그렇죠. 불가능.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불가능. 근데 그날은 가능했던 거는 아주 정말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국방장관 저 위험한 놈이다 해가지고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는 다 준비 중이었죠.
이게 없었다면 있잖아. 일단은 심리적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마이 TV도 바로 생중계했습니다.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예. 사실은 김종대 전 의원님이 민주당도 조금 질타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하냐? 나이브하다. 이 정도까지 할 게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방송에서 또 세게 말씀하셔서 전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의원님은 심각성을 늘 갖고 아니 계셨으니까. 난 특전사령관이 3월에 그 김영현 관저에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이 그 직후에 4월에 저기 행안부 장관이 방첩살 들어가고 네. 그리고 결정탄 4월이라고 맞죠. 4월. 그 총선 전에 예.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경찰 편제 개편돼 가지고 서울경찰청한테 다른 관할의 경찰이 기동대가 신속하게 여의도나 용산으로 직결하도록 시스템 개편이 끝났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단계거든요. 예, 그때가. 예. 계엄을 준비하는. 예. 예. 그래서 이게 4월에 다 끝났고 8월에 김용현이 왔다. 그리고 그 전에도 경호처장 할 때 후배 군들 막 관리 많이 했잖아요, 김용현.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김용현을 진짜 수십 번을 공격했는데 네. 드디어 고발이 들어오더라고. 이틀 고발까지. 막 하려고. 예. 근데 경찰 가서 더 떠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기소가 잘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막죠. 저기 예. 이제 재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용현이 없어졌어. 이제 기소가 있습니다. 그 기소. 아니 이제 저 나는 재판으로 가자였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뽑으려고 기소하라 예. 그런 거거든. 아. 그래가지고 거듭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기소까지 올라갔더니 김용현이 없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판이 이상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상해진 예.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상황. 요게 이렇게 보면은 예. 4월까지 인프라 구축기라 그러고 이제 8월에 장관 오고부터는 계획 준비기다. 예. 계획 작성 단계다. 11월까지 가는데 11월까지 갈 때는 원래 이런 계엄이 아니었어요. 저기 저 국지전을 예정한 북풍 기획 그러니까 즉 외환에 가까웠어요. 그게 명분상은 더 좋았겠죠. 최초의 기획이 그렇습니다. 예. 그게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때 한반도가 매우 위험해서 위험했죠.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 9월에 연평도에서 그 K9 자주포를 400. 무더기로 쏴. 400발 정도 쐈다죠. 이거는 저기 치명적인 겁니다. 어허. 연평도 포격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보다도 사격 양이 더 많아. 그리고 K9 자주포는요 북한의 그 해안 초소에서 보면은 물기둥이 폭 솟아올라. 그렇죠. 엄청난 그리고 위협을. 그게 해주의 4군단 사령부를 폭격하는 무기요. 예. 그냥 저 근거리 무기가 아니요. 이건 40km 나가. 그렇죠. 예. 거리가 요즘은 또 사거리 연장탄이요. 예. 거기에다 ICBM 탄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어허. 터져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자탄이 수백 개가 올라와서 샤워식으로 뿌려버리는. 한 명도 못 살아남아. 이랬는데 이걸 살상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도 우리가 오전에 사격 훈련할 때 처음에 20mm 벌컨포 쐈을 때 북한 반응 없었어요. 105mm 포를 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오후 2시경부터 예. K9 자주포 쓰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북한 말로 수주가 보였다. 물기둥이란 뜻이에요. 예. 물 방울이 아니야. 물 기둥이. 이때 이제 레드 라인을 넘었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포격전이 일어난 건데 예. 이번에 보니까 무지한히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한. 그때 김계한 사령관이 그거 핑계로 국회 안 왔지. 저기 뭐야 국정감사도 안 나타났어요. 그때입니다. 그 무지한히 그때요. 위험한 예. 시기. 위험한 그런데 시기. 북한이 반응이 없네.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 그러다 10월에 이제 9일 날 예. 평양에 번화가로 무인기가 들어가. 무인기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소음이 많고 저공 비행이야. 어.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제일 시끄러운 드론을 보냈대요. 그리고 민간인은 절대 이거 못해. 예. 기술이 안 되고. 그런데 전단을 보니까 이거는 민간 단체 전단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서해대가 갔다가 이런데 북한이 이때는 화는 냈지만 별일이 없었어. 예. 근데 번번이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는데 왜 저래 착해져?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전단 날리지 확성기 방송 틀지. 예. 이러면 교전이 일어나는 게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위험한 도발을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로 다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우크라이나 미사일 쪽에. 다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포탄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어. 152mm 포탄을 네. 비축량을 상당히 많이 팔아먹다 보니까 팔아먹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북한이 38선 남측에 혹시 우리나라 그 기갑 7군단이 넘어올까봐 예. 굉장히 막 참호도 파고 난리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천운 같은 거네요. 그 시기에 러우 전쟁 때문에 북한이 그렇죠. 여기 휴전선 쪽에나 우리 대한민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도 69년에 베트남전 그 맹호부대, 청룡부대 보낼 때 예. 북한이 시끄러우면 못 보낸다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이걸 읽고 김신조 일당을 박정희 목 단다고 보내고 예, 1, 2, 맞아요, 4세. 맞아요. 예. 저기 강원도 삼척의 이승복 사건이라고 그렇죠. 무장공비 그게 그 베트남전 못 보내려고 발목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가 생긴 거거든. 생겼죠. 예. 그랬는데 그 이게 남북한이 입장이 이렇게 그때 역사를 반대로 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미치광인데 김정은 정권에서 보기에는 윤석열이 정말 전쟁 미치광이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이때가 이제 끔찍합니다. 내가 김용현이 이거 위험한 놈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우여곡절해서 11월까지 이거가 원점 타격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때 방향이 예. 이제 외환에 의한 개헌보다는 내란에 의한 쪽으로 수정된 것 같아요. 그 대략 그 시점이 11월 30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이 무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걸 보면은 이 계엄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압도적인 병력을 추가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실수, 그 30분이 실수의 요인이라 그랬는데 H아워를 이해 못한 거다. 작전 개시 시점. 예. 우리가 흔히 D-Day라 그러잖아요. D-Day. 그건 결행하는 날. 네. D-Day의 H아워요. 그런데 요게 11시로 픽스가 됐으면 거기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데 예. 대통령 담화가 너무 일찍 끝났고 아. 30분의 공백이 있는 데다가 예. 출동 부대들이 공역 관리 문제하고 그날 기상 때문에 늦었던 거거든요. 눈이 좀 왔죠. 야, 그런데 그날. 대통령 어제 담화는 내가 늦게 출동시켰다요. 어.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 다 끝나고 네. 그러고 나서 국회 질서 유지하러 보내서 병력을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예. 이렇게 출동을 시켰다. 자기가 국방장관한테 그렇게 지시했다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그때 그 저 눈발이 날리고 있었거든요. 네. 여의도에. 예. 그런데 특수전 사령부에 그 항공단이라고 있어요. 네. 항공단. 여기에 그 헬기 준비를 저기 특전사령관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때 훈련 상황이라고 하고서 대기를 시킨 거예요. 네. 근데 항공단장 입장에서는 기상이 악화된 공중훈련은 자동 취소예요. 기상 악화 자동 때문에. 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동 취소로 된 걸로 헬리콥터가 알고. 좀 그리고 위험해요. 예.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날 날씨가 좋았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그렇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삼국지에 보면 동남풍이 불어서 조조가 개 털리잖아. 예, 동남풍. 내가 바람 때문에 저기 조조가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들은 이래로 야. 날씨 때문에 이 거사가 예. 처음에 초기 제약전에 실패를 한 걸 보면 이게 손자병법은 말이요. 야.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에 질린 불변에 거야. 질린 거지. 이거는 안 변하는 불변의 요인인 거야. 이건 예. 뭐 현대 첨단 문명 사회건 아니면 뭐 활이나 쏘던 적벽대전이나 똑같은 거야. 예. 이 기상과 지형을 보라는 거는 그 손자병법의 군형편에 나오는 예. 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게. 근데 계엄군들이 좀 증언이 익명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때 헬리콥터 착륙이 굉장히 위험했다. 예. 본인들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센 거짓말이야 담화가. 예. 그다음에 왜 또 하나 거짓말이 예, 거짓말. 그 또 저 불상사를 걱정해서 자기가 사병이 아닌 그 간부만 보냈다. 네, 부사관들. 예. 근데 특전사는
저기 병사가 전투원이 없어. 그렇죠. 원래 부사관이죠. 원래 부사관. 원래. 원래 네. 그런 것도 지가 시킨 걸로. 아, 군을 안 갔다 서 그런가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사병도 네. 한 거지.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사병도 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 60여 명. 아니 사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전사 쪽은 아닌 거죠? 아니 특전사에도 사병이 있어요. 있어요, 사병이? 주로 지원하는 임무는 있어요. 지원 업무. 통신, 행정, 네, 행정병. 그다음에 PX, 마트. 아니 근데 그 전투병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투병. 아니 적지에 침투하는 걸 예. 특수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지. 사병이 안 해. 못하죠. 그건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예컨대 헬기 조종사는 장교인데 네. 거기에 문 열어주는 승무원은 병사야.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럼 관리하는 병사는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 행정 지원이죠, 어. 행정 지원. 아니 그래서 의원님 거짓말은 그 정도로 하고 이게 뭐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면 우리가 오늘 필리버스터 방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어렵고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봤어요. 마지막에 윤석열이가 눈이 땡그랗게 떠져가지고 나 지금 내란죄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국민과 함께 뭐 싸우겠다는 식으로 이거 전 사실상 이거 계엄 선포에 준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의원님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봐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 담화 전날 오후에 각 신문사의 데스크로는 내일 대통령 담화가 발표하는데 태극기 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하는 선동연설로 방향을 잡았다. 예. 이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선동연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그 언론사의 데스크 친구들이 좀 전화가 오더라고. 네. 그 나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내일 상황이 좀 심각할 것 같다는 거야. 이미 저 언론사에는 다 저 예고가 나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극단까지 간 거 아니냐. 어허. 우리가 이랬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 예상대로 담화가 나왔어요. 조금 예. 더 심하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저기 지금 그 용산에 이 대통령 이 계엄에 보좌한 비서진들이 전혀 밝혀져 있질 않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관저에서 회의를 했거든. 그리고 이 담화가 작성이 된 거라고. 이거 쓰는데 꽤 시간 걸린다고. 아, 꽤 긴 연설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30분. 걸려요. 예, 예. 몇 사람이 역할 분담해서 각자 파트를 쓰고 네. 한 사람이 종합을 하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나온 거야. 예. 이렇게 보면 그 전날 이미 음.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 관저에서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12일 날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잠시 후에 틀어준 거지. 예. 요 순서거든요. 그러면은 녹화한 시간이 8시 몇 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일단 준비하고 밤새 이제 그걸 갖고 준비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때도 얘기 듣기에 이제 최후의 그 태극기 부대 10% 지지를 믿는다는 그 기조로 콘크리트. 시작됐대. 예. 부정선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예. 이러는 와중에서도 내란을 방어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 아. 그게 이제 내란에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예. 고의범. 이걸 제거하기 위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저기 질서 유지하러 같이 내가 뭘.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 연설이었다. 그래서 내란의 그 핵심 요인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때늦었던 게 이게 실기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사령관들의 양심 선언이 꽤 나왔다. 또 국회에서 그렇죠. 현안 질의에서 사령관들이 다 불어버렸습니다. 네, 경찰청장 발언도 예. 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령관들 전화한 건 그냥 확인 전화였다. 이렇게 우기려고 했던 건데 곽중근 사령관이 11일인가 10날인가 예, 그 예, 왜 저 국회 국방위에서 예. 한 게 용산에 너무 치명타. 특전사령관입니다. 곽종근 그러네, 사령관. 곽중근. 예, 특전사령관. 그 너무 치명타인 게 문 뚫고 들어가서 끌어내. 네. 요 전화였다는 게 이게 너무 치명타. 요 한마디가 형량을 10년 이상 올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저기 그러니까 자백이 나온 거죠. 자백이. 그러니까 예.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그러면 이건 형량은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요런 말들이 형량을 10년 이상 올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저도 아.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방송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계엄군들이 예. 보좌진한테 맡기고 뭐 기자들한테 맡기고 뭐 당직자한테 맡기니까 삥 돌면서 예.
유리창을 막 열려고 노력하다가 유리창을 깨요. 깨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물품을 파손하는 거잖아. 손괴죠. 그러니까 왜? 네, 손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막 사람한테 집 밀리고 이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뒤춤뒤춤 했다 밀고 땡기고 이러다가 예.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 안에서 뭐 소화기 터지고 막 예. 바리케이트 하고 했는데 그때쯤에 세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병사들한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면 공무원들이 절대 기물은 파손하면은 이게 증거가 남잖아 다. 예. 카메라로 찍히고. 근데 예. 그게 참 어떤 압력이 있길래 저 유리창을 깼지 저런 행동을 함부로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곽중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을 얘기 들으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라는 그것만 이행을 안 한 건데 현장 병력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곽 사령관은 일단 명령을 받았으니까 수행할 준비는 해야 하려고 시킨 거거든. 그리고 거기도 의원님 곽종근 사령관의 말과 또 김현태 단장 얘기도 또 엇갈리는 게 또 많았잖아요. 엇갈리는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약간 지휘체계 혼선도 좀 있고 당시 현장에서 예. 우선 임무를 이해를 못하고 간 거니까 이건 이해도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경찰도 혼란이 있었고요. 특전사도 그날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예. 극보수 태극기 부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지하고 마음의 어떤 그 유안으로 삼는 거는 예. 사실 총선 때도 그러한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네. 총선 때 부활절에 시내에 어허. 부활절 뭐 무슨 뭐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어요. 예. 그리고 치렀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활절 예배를 보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막 총선 막 뭐 하고 뭐 윤석열이 지키자 하면서 막 예. 그때 제가 이제 부활절에 시내 나갔다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막힌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냐? 윤석열이 그 의료 대란 예. 그 담화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날 제가 부활절을 겪으면서 예. 그날 담화에 굉장히 제가 좀 긴장했던 생각이 듭니다. 뭘 얘기하려? 갑자기 겁이 좀 나더라고. 겁이 나죠. 예. 막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는 그 메시아처럼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뭉쳐라. 총선에서 예. 나를 지켜라. 예. 결국 실패했지만 예.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신인교회 핫스팟 현재 8,000분이 보고 계시고요. 네. 우리 기쁨두배님의 아주 기쁜 슈퍼챗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인교회 핫스팟 최고 하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배님. 기쁨이 뭐 3배 4배 넘칩니다. 아하. 기쁨두배님 감사드리고요. 갤럽을 기다리신다. 지금 갤럽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 저희는 일단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 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윤석열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판례에 따라도 나 대통령 권한 행사한 거고 이거 통치행 이론을 갖고 와서 이게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아주 이게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그 옛날에 나치나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독재를 꿈꿨던 정치가들이 주로 활용했던 이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 통치행위를 얘기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판례도 약간 비틀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변소를 좀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나보다 예. 변호사인 신인규 변호사가 잘 아니, 너무 안 아는 건데. 맞아가지고 저도 이게 그런 판례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안 말하고 예. 그냥 통치행위라는 그 문구만 따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건 맞죠. 그렇지만 그 권한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자기 쿠데타용으로 쓰면 그게 내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과 개헌법은 이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네. 수없이 많은 견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개헌을 건의하되 총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개헌을 선포했더라도 국회가 요구한 바로 해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는 통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개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런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법의 뜻은 대통령이 전행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87년 헌법에서 이제 그 명문화되고 개헌법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 5.18 영령이 우리를 지켜준 거야.
그 5.18 영령들 그 계엄의 부작용을 보면서 예.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는 없다. 예. 이래가지고 법제도를 정비해 놓은 게 오늘날 우리가 윤석열의 계엄을 무너뜨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고쳐질 리도 없었고 예.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해제할 수 있는 힘도 법적 수단을 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유독 이 계엄 문제만은 적법하게 하라는 거고 예.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의 국군 통수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는 반드시 법과 문서로만 하라고 돼 있어요. 뭘 지가 구도로 결정하고 뭘 전부 위반이에요. 그리고 판례라는 것도 그게 97년에 전두환 내란죄 그거 이제 12.1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판례에 이런 내란이 저기 통치행위라고 얘기한 구절은 없고 예. 그거는 저 전두환 일당의 주장이라고. 그들의 주장인 거죠. 전두환 일당의 예. 주장을 지금 윤상열이가 그걸 하고 원용한 겁니다. 윤상현이가 하는 거고. 근데 윤 전두환 사이입니다, 사이. 윤 씨들이 왜 전사입니다. 전사위. 예.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난 민주화 이후에 30년 넘게 지금 37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37년 민주화된 그 하나의 서사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부인하면서까지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선전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 상대로. 아니 이렇게 하면 거죠? 이제 태극기 부대가 벌써 이 논리로 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오고 있어요. 아 벌써 지금도. 예. 예. 아니 근데 참 이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이면 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참 통탄스럽네요. 아니, 거기에다가 예. 저기 저 대학교 1학년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사형 판결 내린 게 윤석열 아니 아니야. 근데 또 아버지한테 고모수로 받기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도 부려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칼이라는 것도 의사가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만 칼을 갖다가 강도가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법정에서도 전면 부인하면은 이거 굉장히 양형에도 안 좋은 영향 주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나중에 내란 재판에 아니, 어떻게 영향을 그러니까 받을 것 이제 같습니까? 검찰 폭행 계시니까. 이제 뭐 예.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예. 이제 통치 행위로 내가 그랬다. 네. 그러면 법관들이 아, 저 사람 진짜 할 말이 없구나. 내지는 요게 좀 이렇게 됐구나. 논리가 안 되니까. 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치 행위라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통치 행위에 뭐 다 갖다 붙이면 안 우리나라 되죠, 통치. 대통령이 언제 국회를 추노꾼처럼 쫓아가지고 다 추포해가지고 어디 벙커에 가두라는 그러한 통치 행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거 통용됩니까? 참수 작전까지 한 거 아닙니까?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 참수 작전이죠. 네. 예, 국회 아니, 요인 참수 작전이에요, 사실. 사실은 뭐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 지도자들 뭐 제 동료들은 그렇게 추적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재판 중이고 검사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추포를 당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성이 안 차는 거지. 재판 그렇지. 과정에서 예. 확실히 구속이 안 되고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고 예. 오죽하면 그 이재명 대표 무죄 준 그 현직 판사 이번에 예. 그 사람을 다 이번에 추포하라고 그 명단에 넣었겠어요. 야.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 이 진짜.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끝이 없어. 한 50배나 100 정도 했겠지. 그럼 열어보면 200, 300이 나오고 이게 끝이겠어요. 더 나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 망상의 이 무한성이라는 게 예. 이게 도대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신 세계를 도무지 그러니까 짐작을 이 못하는. 사람이 예. 검찰총장이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그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수사 받을 때. 아니 지금 사실상 예. 검사 하나에가 한 20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 사람들은 하나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그 검사들에 의해서 예. 그냥 억울한 기소 당하고 그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게 성이 안 차. 그게 성이 안 차고 이제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싹 쓸어버려. 예. 이번에 아유 말이 많어. 싹 쓸어버려. 그 얘기도 듣기 싫어. 아유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말이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말
진짜 유치장에 가면은 조금 유치장 저기 교도소장 짓고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정신병 감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정신감정 왜냐하면 재소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근데 독방 가지 않을까 오늘 싶은데. 김어준 공장장에 그 사람 김어준 공장장에 가끔 음모론적 사고를 하는데 저기 일부러 정신인 이상을 드러내서 저기 뭐 면책을 받으려는 그 심신장애 뭐 비슷한 뭐 책임 조각 사유 혹시 이 전략 아니냐 이 남아가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랬잖아. 처음 대통령 대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법정에서도요 다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들을 한 번씩은 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거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아 근데 의원님 우리가 이제 조금 주제를 돌려서 뭐 이제 저 미친 짓 내지는 뭐 광인 뭐 이렇게도 지금 부르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제 앞으로 해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결이 중요하죠. 저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완전히 지금 국민적 평가가 이미 다 끝이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지율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동훈 대표 지난 계엄 이후 어제까지도 제가 세 보니까 입장을 5번 바꿨어요. 그 정도 그러다가 어제는 와가지고 탄핵으로 가겠다. 처음으로 탄핵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내란죄를 자백했다. 윤 대통령이 요렇게까지 얘기해서 어제 당에서 엄청난 고성이 있고 서로 또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의원님 한동훈 대표 이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한동훈 대표가 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자산을 만든다는 거는 정치에 대한 어떤 저 확고한 책임감과 일관성을 갖고 할 때 이게 정치적 인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제 그 의총에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얘기한 거는 잘한 거예요. 또 저기 저 계엄 초기에 국회를 지키겠다. 계엄을 국민과 함께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때도 위헌이란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초기 계엄을 무력화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도 그건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도도하게 외쳤으면 거기에 맞는 일관된 행보가 나왔으면 지금쯤 엄청난 인물로 국민들한테 재평가 받을 거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 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못 받아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생각해 보니까 네 신념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니까 저거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욕을 안 먹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진단 말이야.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본인이 이번 계엄 사태의 트리거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주어지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감수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 사회의 집단적 의지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 소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럼 거기만 바라보고 나머지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국민만 믿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동훈의 태도는 이제 탄핵에 더 이상 반대했다간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또 입장이 바뀐 건데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요. 아무도 박수 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탄핵을 외쳐도 그렇죠. 이래서 이게 그냥 뭐 일단 표나 매표 가지고 와 이런 정도 되지 그것도 안 가져와? 그러면은 반 죽여버리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시지탄이다. 진즉 좀 저런 입장이었으면은 지금쯤 굉장히 보수 정치에 엄청난 신선하고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을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이 저는 100% 다 맞다고 보는데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자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왜 왔다 갔다 이렇게 소신들이 없습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면은 폐륜 집안에서 지금 유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폐륜아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폐륜아들이 지금 유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 받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김치국 마시고 자기들끼리 아니 누가 폐륜아한테 유산을 줍니까? 근데 폐륜아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을 줄 알고. 자기는 폐륜 안 했다고 생각.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면 이게 정치 경험을 많이 하면 뭐 저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통찰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경험하면서 이게 순리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예. 이게 뭐 정무적이라는 거는 그때 좀 기교지 큰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동훈이 토요일날 탄핵 부결시켜주면 뭐라도 다 해주겠다. 그거에 속아가지고 탄핵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질서 먹으려고 있는 네, 퇴진론이 그 그래서 속아가지고 한동훈 체제. 아니 예. 본인이 맨날 그래요. 나는 윤석열을 잘한다. 내가 윤석열을 조련하겠다.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다 5천만 국민은 윤석열이 거짓말한다. 다 알죠. 저놈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란 또 할 수 있다. 다 네. 그렇겠네. 본인만 이제 권력은 다 내 손 안에 있어. 한덕수가 모든 걸 해준다 그랬어. 나한테 다 맡긴다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이 그랬죠. 그거에 속아서 바보가 예. 일요일날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바보의 그 회견. 탄핵을 부결시키고 예. 일요일날 기자회견 했을 때 예. 한동훈의 그 정치 생명 그리고 계엄 때 보여줬던 그 모든 어허. 그런 그 용기 있는 행동들이 다 무효가 됐다. 물거품이 됐다. 물거품이 됐다. 아니 그날 굉장히 네.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당사에 왔어요. 당사에 한덕수 총리가 와서 한동훈 대표랑 이제 둘이 섰는데 무슨 정상회담하는 그림을 짰더라고요. 근데 앞에 그 백드롭은 아니지만 그 앞에 걸어놓는 문구 있잖아요. 그 강대상 위에 놓는 백지를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 로고도 못 쓰고 백지 시위를 했고만. 백지 아니 뭐 백지 수표를 달라라는 뜻이었는지 한동훈하고 백지를 썼더라고요. 윤석열하고 특징이 예. 있어요. 윤석열도 계엄이 실패하면은 뭐 대안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윤석열도 그냥 무대뽀야. 예. 그냥 저질러고 봐. 일단 저질른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 어떻게 느낄까?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모들과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시뮬레이션에 그렇죠. 이러한 일정이나 이러한 담화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참모들하고는 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착각하는구나. 결국 검사들은 그냥 까라면 까. 뭔 말이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예. 그냥 그게- 까라면 까라는 게 너무 많아요. 검사도 예, 그렇지만 의원님. 그게 육사의 정신이에요. 그럼 육법당의 정신이네. 그게. 육법당의 육사와 정신. 법률과 사실 육법당. 해군이나 공군만 해도 예. 점령하는 군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저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떠 뜨죠. 폭격하고 되돌아오지. 아. 점령하는 군대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은 그 성격이 융통성, 공격성 아. 이래가지고 저기 주먹을 뻗으면 그 주먹은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육군은 뭐요? 육군은 점령하는 데니까. 가가지고 철조망치고 진지구축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군대야. 욕심쟁이네요. 욕심쟁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육군은. 회군이 없네. 회군이. 나 쭉 가야 돼.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예. 계엄군에 비슷한데요. 저기 특수보검사랑. 네. 특수보검사랑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군대 용어로 조인트니스 합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한 군의 독선으로 가면은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육해공군의 노력을 합친다. 아. 이걸 조인트니스 조인트니스. 합동이라 그래요. 오늘 좋은 거 배웠는데, 합동이라고. 합동. 예, 조인트. 그리고 이 합동의 범위가 타국 군대로 넓혀지면 연합이라 그래. 연합군. 예. 그래서 지금 군의 능력은 연합과 합동에서 나오는 거야. 연합 합동. 연합과 합동에서 나오는 건데 예. 이 저기 뭐냐 근데 이거 안 되는 놈들이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지한히 어려운 기술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저기 검사하고 육사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법사. 이렇게 된 이게 권력의 서열. 다시 정리할게요.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까지. 그렇지. 이렇게 끝나네요. 이게 동빙고 사적촌이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데는 이게 치명적인 저 얼핏 보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느냐? 예. 이 노력을 합칠 수 있는 합동성과 연합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융화가 안 되네. 융화가. 그렇지. 이 서열 구조는 굉장히 허약한 거야. 이게. 수직적이니까. 예. 그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아까도 저희 잠깐 나왔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대표 담화를 하고 윤석열 담화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또 원내대표 선거 경선장에 가가지고 그렇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질른 거지. 예, 질렀는데 고성으로 충돌을 해서 예를 들면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대표 내려와라 막 이렇게 고성 충돌이 됐고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당은 이렇게 망해가도 또다시 도로 친윤당이냐 원조 윤핵관이 또 구원투수 나오냐 아니 야구로 비유를 하면은 선발투수 나와가지고 한 10점 내줬는데 어깨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를 한다고 또 패전 처리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의원님 보수의 종말로 이제 드디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 보수의 종말에는 진보의 책임도 있어요. 어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인데 박근혜 때는 분당을 해서 떨어져 나왔거든. 네. 중진 위주로.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탄핵. 그때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나왔죠. 그때. 나왔죠. 나왔죠. 중진들.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가 같이 만든 거예요. 예. 이 탄핵의 성과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 당시에 저기 이거를 협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야.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게 미래통합당이죠. 원래 보수의 종말은 그 당시였어. 아. 지금은 한참 뒤의 얘기고 예. 8년 전에 그때가 보수의 종말이었어요. 그때 정말 왔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나와 있는 합리적 보수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던 거고 예. 그게 바로 연합과 연정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다 그걸 주장했어. 당시 대선 그때 경선에 나온 2017년 대선. 예, 문재인 후보는 물론이고 몽땅 다 그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고 맞습니다. 개헌하겠다 그랬고 다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상은 어쩌냐 하면은 이제 협치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약 한 문재인 정부 2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오늘날에 부활한 보수가 된 거거든. 다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퇴행 세력이 또 부활한 이런 네. 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친한게도 그렇고 뭘 뛰쳐 나오고 싶고 깨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되는데 저기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수구 세력들이 진짜 괴멸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차피 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네. 형식적으로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진짜 예. 이번이야말로 그 시민의 촛불 정권을 넘어서 시민 그 연합 예.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다수의 출현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예. 다수파 연합으로 새로운 권력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 이 조금 남아 있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이 예. 싸울 수 있도록 밖에서도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그냥 갈짓자 행보 똑같은 예. 놈들이다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 저렇게 지들끼리 고성을 벌이고 뭐 싸우고 뭘 어쩐다고 그러는데 예. 안 깨지거든. 아하, 견고하게. 지금 봐도 안 깨져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저 겉으로는 싸우고 엄청 다른 것처럼은 보이는데 예. 실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사진 보시면 오늘 이제 아침에 김상욱 의원 이제 이분이 설명드리자면 탄핵 표결 당시 12월 7일에 아주 늦게 와가지고 표결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부표를 던졌다 그래가지고 감동의 눈물이 쏙 들어가게 만들었던 이제 그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탄핵 찬성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회 앞에서 저렇게 뭐 시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저길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본체 만체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분들의 의견을 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좀 담아서 갈 수 김상욱 있겠느냐. 의원, 김매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가두리 양식점처럼 즉 가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가두리 있으니까. 안에. 그래서 예. 이걸 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예. 그 이분이 김상욱 의원입니다. 이분이. 윤상현 예. 의원이 대놓고 통치행위라 그럴 때 진짜 어마어마한 힘으로 응징할 수 있고 다시는 정치 못하게 아니, 근데 만들어줬어요. 의원님 저는 그 말 할 때 본회의장이었잖아요. 예. 명패 집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 저는요 진짜 구두짝 저 같으면요 예. 구두짝 벗어가지고 던졌을 것 같아요. 저 아니 그런데 그건 안 됩니까? 예, 너무 심하니까 내란 지금은 선동을 그런 하니까. 행동이 아니라 예, 예. 오히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또 좋아해요. 봐라 아. 이렇게 폭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법이 있고 품격이 있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건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잘한 건 그거예요. 우원식 의장. 투쟁심만이 아니라 예. 사력 있게 했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나는 오히려 더 큰 힘이 됐다고 봐. 큰 힘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내란을 선동하니까 국회 안에 들어와서 막 목도 쉬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좀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우리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전 대표죠. 전 대표죠 원내대표가 예. 뭔가 내란 수계와 내통한 그러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화 기록만 나오면 그냥 딱 확신범인데 내란 공범되는 거죠. 내란 공범으로 수사가 되면은 사실은 그렇다면 예.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그 108명이 속한 정당의 예.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와 내통을 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면 그건 위헌정당 아닐까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기 추경호와 저 일당들이 친윤들. 그 장소를 4번 바꾼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군의 정보통하고 접촉을 하는데 예. 국정원 쪽도 있고 저거는 확실히 내란 개헌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고 확실히 봐요. 추경호의 제 행위가- 시각이 아니에요. 그게 추경호 중요해요. 행위가. 그리고 뭔가 그때 용산하고 통화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호 있습니다. 대표가.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각한데? 보수 내부에서도 저건 치밀한 내란 계획의 의원님 그 일환이었다. 헌법 기관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없죠. 네. 아니 차라리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의원총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얘기 많이 내가 처음 하는데 봤어요. 예, 의원님 한번 경험 근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만약에 오락가락 안 하고 당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국회로 갑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또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국회로 갑니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예요. 교란이죠, 교란. 예, 교란을 시켜가지고 예, 예. 국회와 의원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실히 내란이라고 봐요. 내란이죠. 내란의 일부죠. 예. 실행한 거죠. 아니, 일부. 그것도 확실히 더 확실한 일부라고요. 게 한동훈 대표는 계속 단톡방에 국회로 오세요, 국회로 오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로 우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로 오세요. 예. 근데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란을 해가지고 끔찍합니다. 거기에 가 있었다. 60명 가까이.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내란죄 고발돼 있으니까 이제 추경호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좀 수사 받아야죠. 예,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내일이 드디어 우리로 치면 D-Day입니다. 내일이 탄핵 표결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탄핵 표결 가결돼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희망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위성이야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리얼리티로 예, 현실. 봐야 되거든. 예.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나는 여덟 표인데. 좀 뭐 낙관은 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하. 오늘 예. 대세가 오늘 뒤집어져야 됩니다. 오늘. 오늘 대세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지연, 학연, 혈연 다 동원해야 오늘이요. 몽땅 다. 아하.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내일 그 여의도에서 집회하잖아요. 내일은 좀 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야죠. 그럼 우리 시민의 응축대님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품격 있게 정말 저 어떻게 보면 반헌법 세력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국민 주권주의 선포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내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저는 통과될까요? 정말 내일 저는 100% 100%. 통과된다고 보고요. 예. 제가 성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안철수 의원은 뭐 탄핵에 거기는 뭐 정해져 찬성했는데 있고. 김은혜 의원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의원은 탄핵에 지금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있어서 뭐 오늘이라도 한번 제가 김은혜 지역구 사무실에 문을 한번 두드려 볼까. 좀 이렇게 좀 압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라도 한 통 할까. 예. 전화. 네.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대한민국은 내란이 진행 중이잖아요. 내란 수계가 어쨌든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도 어떤 미친 행위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범에 대한 현실적 체포 이게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 뭐 특수본 내지는 공조본이 영장을 칠 것이냐, 뭐 여러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경찰 특공대를 좀 투입을 해가지고 경호처를 좀 대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의원님?
거기에 경호처의 핵심 주력은 101 경비단입니다. 101 경비단. 이건 경찰이에요. 경찰. 거기 장갑차하고 기관총이 있어. 아하. 웬만한 무기 다 있어. 그러니까 특공대가 가도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무력 충돌이라 안 돼. 이건 되고. 경찰끼리 예. 무력 충돌이야. 아하. 그리고 이걸 잘 보세요. 왜 2016년에 저 탄핵 촛불 시위가 평화적이었느냐? 그건 법원 판결 때문이었어요. 법원의 판결. 자 여기에 청와대가 있어. 예. 그 앞이요 분수대. 예. 여기에 이제 양옆에 효자동길, 삼청동길이 있어. 어허. 그러면 여기까지 시위대가 갔잖아요. 예. 근데 101단의 무력이 어디 있냐면 이 시위대 뒤에 있어. 아. 거기에 저 101단 시설에 예. 평소에 장갑차하고 다 무장이 거기에 배치돼 있다고. 예. 근데 법원 판결이 시위를 원래 안 되는 거를 네. 그 왜 저기 삼청동 들어가는 저기 동십자가 그 경복궁 담벼락에 있는 예. 거기에 있는 거기가 원래 마지막 선인데 법원 판결이 청와대 앞까지 다 허가를 해준 거야. 효자동 쪽도 마찬가지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어머니들이 맨 앞줄에 서고 예. 그 유족들이 유족분들. 예. 이분들이 맨 앞줄에 서고 쭉 행진을 들어가 가지고 박근혜 코앞까지 갔는데 이 사태가 굉장히 기묘한 게 예. 무장력은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찰로 그냥 인간 방패막을 쌌다고. 포위 비슷하게 한 거네요. 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못 들어가게.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평화적으로 끝나가요. 유혈 사태가 없이. 근데 이게 얼마든지 근데 무력을 무력화한 거야. 예. 그래서 그게 된 거라고.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예,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도 시위대가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예. 근데 동십자각 있는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고. 거기가 발포선이었어. 아하. 그때 그걸 넘었으면은 즉각 발표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용산은 달라. 돌파할 선이 없는 거야.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저기 할 때 이 101단을 무장 해제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먼저 무장 해제. 이걸 핵심 무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접 경호 팀이 있단 말이야. 여기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여기도 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려면 대통령 탄핵으로 업무 정지를 시키는 외에는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탄핵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예. 분명히 불상사가 나는데 그게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모델로 갈 거다. 그게 저기 독재자가 도망가다가 총살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경호처의 그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예. 그리고 엊그제 경찰이가 압수수색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일단 유혈 사태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죠. 내가 이거 분명히 그러면 진짜 국회 내전이나 내란이 내전으로 바뀌어. 예. 이건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평화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그건 시민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쯤은 대세가 넘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늘 한 10시간여 남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이제 탄핵은 100% 확실하다 이런 낙관도 좋지만은 그것으로 기다리는 전력으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좀 1~2% 부족하다. 마지막 남은 힘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을 대처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난 봐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정대 의원님 모시고 가장 중요한 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잘 말씀 오늘 진행을 갈수록 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올랐습니다. 신인기 하스파. 저희 둘은 그 패키지거든요. 우리 김정대 의원하고 함께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